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얘기는요. 바로 전 시간에 제가 여러분의 의견을 이제 받는 글을 올렸습니다. 유기물 탭이 토양 속에 투입했을 때 효과. 몇 분이 이제 보시고 댓글로 해서 의견을 주셨고요. 오늘은 이제 저의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의견 여섯 번째다. 바로 전편에 제가 농업 방향 찾기로 해서 여섯 번째로 해서 이제 흙살리기, 이제 자연 유기물이죠. 이제 볏짚 같은 나무, 뭐 그런 파쇄목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퇴비, 유기물과 퇴비를 흙 속에 투입했을 때 이제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우리나라 한국농업 40년 동안에 우리가 이제 흙 속에 퇴비 뿌리고 토양의 바깥에서 토양 속에 집어넣는 게 하나의 농업의 교과서처럼 되어 있거든요. 이걸 교육해왔고 권장한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흙에 유기물 퇴비 같은 넣는 게 뭐냐면 흙의 자생력이 떨어졌다. 그래서 흙의 자생력을 높이는데 그래서 토양 유기물 함량을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양 뭐랄까요? 전부 다 이제 물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 전역에 이제 농가에서 채취해서 갖고 가면 이제 토양 검사해 주지 않습니까? 거기서 꼭 유기물이 뭐 적다 많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흙의 자생력이 높아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흙 자생력 100% 살아난다, 100% 효과했다. 흙 자생력 50% 살아난다, 효과했다. 흙 자생력 살아나지 않는다. 흙 생태계 환경을 파괴하고 단지 작물 양분 공급하는 방법이다. 우리가 이제 유기물이나 퇴비 같은 거 이제 토양 속에 집어넣으려면 이제 바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토양에 가져 있는 자연 생태계는 이제 파괴될 것이고요. 또한 이것이 작물 양분도 되는 공급 방법이다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쪽으로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쭙고 이제 100%가 이제 4번 흙 생태 환경 파괴하는 작물 양분 공급이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 의견 말씀드리면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교육 40년에 그 유기물 같은 거를 이제 퇴비 토양에 많이 집어넣어야 된다. 그 전에 이제 화학비료라든가 화학농약 하다 보니까 토양이 이제 뭐랄까요? 자생력이 떨어졌다, 흙이 나빠졌다 그래서 이제 회복하는데 이렇게 권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기물과 퇴비에 흙 속에 투입을 교육을 하고 권장을 하는 게 이게 하나의 지금 전원농 교육이나 도시농교는 이게 빠지지 않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학비료 같은 화학농약 같은 쓰다 보니까 이제 빠르게 토양 자생력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심각하게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흙의 자생력을 이제 회복하는 방법을 해서 이제 흙에는 미생물이 많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기물이 많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유기물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지금 농업계의 모든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흙의 유기물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볏짚 같은 우드칩 같은 나무 같은 것에 해서 아니면 퇴비 아니면 초생재배 녹비작물이죠. 재배해 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된다 이렇게 권장하고 있고 이런 기술을 보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흙의 유기물 함량 높이기 위해서 핵심 기술은 뭐냐 그러면 이런 유기물을 이제 땅 속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이제 흙 속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뭐랄까 유기물 확보는 자연 상태 유기물 아니면 퇴비 아니면 녹비작물 재배하든지 이거를 토양 속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하나의 룰처럼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뭐랄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농업에서 이제 흙 속 유기물 함량 높이기 방법으로 해서 하는 게 이제 뭐냐? 퇴비 같은 거는 어쨌든 오래 지속되는 그래서 톱밥이라 그전 같은 건 이제 우리가 개분이라든가 축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방 속효성으로 이제 소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보면 유기물이 지속이 돼야 된다. 그래서 톱밥, 우드칩 같은 걸로 해서 퇴비를 만들어서 이제 재료를 해서 발효 후에 이제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까? 흙 속에 집어넣는 그 다음에 자연 유기물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드칩 같은 나무 파쇄목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볏짚 같은 이런 것들을 해서 마른 풀 이런 것들을 이제 오래 지속해서 자연 상태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집어넣어야 된다. 아니면은 이제 녹비작물 초생재배에서 이제 유기물을 높이는 방법에서 많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여름, 겨울 이런 녹비작물 해가지고 뭐 어땠습니까? 씨앗 같은 것도 아니면 기술 다 공급하지 않습니까? 이제 뭐 거의 그 뭐 농업에서는 빠지지 않는 이제 교육이 되고 있는데요. 투입 방법은 뭐 퇴비나든가 자연 유기물이나 아니면 녹비작물이나 다 토양 속에 집어넣는 방법이거든요. 최근에 보면 이제 뭐 탄소농법이라 해서 뭐 보통 우리가 20cm 바깥에 해서 그쪽에 집어넣습니다만은 지금 1m 이상, 1m 50, 2m까지 포크램 파가지 집어넣는 분도 계실 정도로 그래서 심도층까지 그래서 깊이 투입하는 이게 하나의 뭐랄까요 농업에서의 교육이 하나 일상화됐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내가 생각하는 의견입니다. 자, 40년 동안 흑속 투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의 의견은요. 아까 4번에 흑생태계 환경을 파괴하는 바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유기물들이 뭐냐면 토양의 미생물이랄까 뭐 그런 환경보다는요. 작물 양분을 공급하는 방법을 해서 흙 속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의견의 댓글로도 똑같았습니다. 자, 유기물 퇴비를 이제 토양의 유기물 함량 높이기 위해서 많이 쓰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흙 자생력은 높아지기보다는 더 악화되고 있죠. 그래서 흙 자생이 높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요. 흙 속의 투입 과정이 어쨌든 경운 작업하게 됩니다. 경운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토양의 미생물이라든가 동생물 서식의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흙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흙에 유기물이 많아야 된다. 한데 유기물 투입하는 과정에 이런 결과가 와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걸 놓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뭐 좀 외람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이런 유기물을 흙 속에 집어넣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하든가 아니면 표면층, 표토층, 심토층 어떤 방식으로 넣어야 이제 합당한지 이런 것들이 연구가 안 돼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진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농업계에서 뭐 지금 농업에 뭐 어떻습니까? 농업과학원이라는 이런 게서 유기농 뭐 담당팀도 있습니다만은 이쪽으로 해서 이런 게 연구되고 비교된 게 없거든요. 그런 거 없이 이제 화학비료 넣어가지고 이제 뭡니까 용타를 막기 위해서 흙 속에 어느 정도 집어넣어야 된다. 왜냐 그러면 그게 움직이는 거 아니기 때문에요. 단지 이제 물 만났을 때 흐를 뿐이지. 그래서 토양에 집어넣는 게 효과적이다. 그런 것만 해지 이런 그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이걸 집어넣는 과정에 경운 과정에서 생태가 파괴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또 경운하게 되고 노출되지 않습니까? 표면층이 하다 보니까 빗물에서 토양과 유기물도 아니면 빗물도 같이 이제 유실되면서 하천 뭐 그런 데까지 가고 토양은 또 나빠지고요. 그래서 생태 환경, 토양, 하천 뭐 여러 생태계까지 파괴되는 피해되는 이런 결과가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유기물을 집어넣으면요 어떻게 발생하냐면 그 속에서도 토양의 미생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기미생물이 있거든요. 우리가 흙 속에 사는 약간의 뭡니까 이제 우리가 외부에선 통기성입니다만 통기성이 아닌 그런 미생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기 미생물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이제 반류 과정이 일어나다 보니 가스가 발생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적지 않고요. 우리가 이제 작물에 피해 줄 정도보다는 작물에 직접이 아닌 보이지 않는 이런 가스가 계속 발생시키거든요. 왜냐하면 유기물이 오래 가는 것들을 이제 많이 집어넣어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흙 속에 유기물 아까도 있습니다. 유기물 함량 높이기 위해서 방법이 뭐냐? 되려 흙 자생력의 생태계를 더 파괴하는 그런 뭐랄까요? 악순환적인 어떻게 보면 참 뭘 하나 해결하기 한 건데 더 악화시키는 이런 방법이 되고 있거든요. 뭐 저는 이제 어쨌든 간에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40년 동안에 이런 유기물이라는 퇴비를 흙 속에 집어넣는 거를 이제 기술적으로 교육해왔고 권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40년이다 보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어쨌든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게 성공 농가가 나왔냐는 거거든요. 지금도 유기물 함량을 높여야 된다 계속 하는데 흙 속에 집어넣는 걸에서는 어쨌든 성공 사례는 거의 없지 않나 하는 게
작물을 키우는 것과 흙의 자생력 높이는 건 다른 거거든요. 뭐 흙에서 뭐 어떻습니까? 작물 키우는 건 결과는 같았습니다만 그러나 과정에서 이런 건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쨌든 성공 사례는 없지 않나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조금 더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면요. 자, 우리가 유기물 퇴비 피해 없는 우리가 유기물 퇴비를 흙 속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흙 속에 집어넣는 과정의 경운에 의한 피해, 그런 가스 발생이라든가 이런 여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몇 개 소개했는데요. 그럼 흙 자생력을 피해 없이 흙 자생 높이는 방법으로 이제 제가 권장하고 싶고, 제가 앞서도 이제 기본 교육에서 제가 정보를 공유했습니다만은 저희 생각은요. 토양 위의 투입과 토양 속의 투입 달리 해가지고 유기물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농업에서는 흙 속에 집어넣는 것만을 권장을 40년 동안 해왔거든요. 그것보다는 어떤 유기물은 토양 위, 어떤 유기물로 해서 토양 속 투입 두 가지로 병행했으면 좋겠다. 이제 토양 위 투입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기온 상태에서 유기물 멀칭 아니면 이제 퇴비 같은 것들 해가지고 위에 유기물 멀칭된 상태에서 퇴비가 되면 쓸려가지 않거든요. 우리가 보통 반려 퇴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반려 퇴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미화 되기 때문에요. 유기물들이 쪼개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 만나면 바로 쓸려가 버리거든요. 근데 유기물 멀칭했을 때는 그런 유실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뭡니까 이제 진짜 퇴비는 반려 퇴비보다는 숙성 퇴비 하는 게 맞닿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앞서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려 퇴비와 숙성 퇴비는 다른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유기물이든 퇴비든 어쨌든 토양 표면층에 위에죠. 표면층에 멀칭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토양 속에 투입하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이제 아까 있으면 유기물이나 퇴비 같은 건 토양 속에 전량 집어넣는 거를 이제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러보다는 토양 속에는 뭐냐? 식물, 작물 뿌리입니다. 그리고 뿌리가 나중에 이제 작물 수확하고 나면 뿌리가 죽지 않습니까? 이제 작물 수확해버리면요. 그럼 그 뿌리는 바로 유기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작물이든 잡초든 뿌리가 나중에 작물 수확 끝나면 아니면 풀 이제 뭐 베버린다든가 뽑아버리고 뿌리가 남거든요. 그럼 유기물이 되니까요. 그래서 표토층과 신토층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유기물을 집어넣어야 된다 하는 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고 제가 이제 앞서도 이제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만은 이거에 대해 또 각기 다른 의견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에 어떻습니까? 모든 유기물은 땅 속에 집어넣어라. 이게 하나의 통설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제 가능하면 유기물 같은 경우는 퇴비든 뭐든지 위에 멀칭이 맞고요. 그 다음 토양 속에 뭐냐 식물이나 작물이죠. 작물이라든가 잡초 이런 걸로 해서 뿌리 그 다음에 나중에 수확 끝났을 때 뿌리를 다 뽑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뿌리를 토양 속에 줘서 그게 유기물이니까요. 그래서 표토층과 신토층까지 많이 넣는 방법으로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자세히 소개했다마는 오늘 뭐 저의 의견을 드렸고요. 자, 지금 농촌에 자 가려다 보니까 이제 많이들 바쁘시죠. 저도 무지 바쁩니다. 자, 바쁜데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 얘기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